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내년 4월 달이면은 내년 4월이 아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음 달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만들어진 보궐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작은 대선급이 되어버렸죠.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진영과 진영이 기세 싸움을 첨예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쪽의 기세가 좀 꺾인 건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윤석열의 개지랄, 검찰의 개지랄, 더군다나 이 보궐선거 자체가 어찌 됐건 간에 박원순 시장님의 유책 사유로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불리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에. 부산시장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나 이기나 그렇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수도이기도 하고 지금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지형적으로는 유리한 지역인데 저쪽에서 부동산과 검찰 등을 통해 가지고 흔들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최대 화력을 쏟아 부을 이벤트가 다음 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월달 되기 시작하면 이미 서울시장 선거전은 시작되는 겁니다. 12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나올 거고 저쪽에서도 이제 출사표 던지면서 뭐 어떤 경선 룰도 만들어질 거고 하면서 1월 달부터는 급격하게 서울시장 선거전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안철수와 나경원 안철수는 지금 어제 다른 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국민의 짐에 입당할 수도 있다까지 열어놨더라고.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안 누구요? 안씨. 안 처음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철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달리기 하시는 분. 뛸수라고. 그분 알아요. 요즘도 뛰신데요? 네, 이분은 예전에 이제 대선급에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45% 지지율까지 맡았던 사람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이장 나가는 그 선거 나가는 거 통장 선거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체급을 안전 낮춰서 들어가고 이제 지지율 조금 높아가니까 국민의힘을 들어가 볼까? 예전에 그런 4월 15일 날 선거 이후에 그 권은희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국민의당은 그 자유한국당과 같이 합당할 생각이 있냐? 그러고 보니까 무슨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시냐라는 말 했는데 결국은 안철수는 본인이 극중이라고 했잖아요. 극중인데 자기의 그 대권 어떻게라 보면은 거기 경선에서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데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목적이 그건 같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선을 한번 경선을 해보겠다는 욕심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언론들이 안철수 시장 선거 출마랑 관련해서 대선 접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선 마치 될 수 있었는데 안철수가 그래 내가 약간 포기하면서 안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안철수는 대선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대선 접고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그 여론조사에도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안철수가 야권 단일화 합시다. 나 대선 안 나가고 서울시장 나가겠어. 하니까 이제 급격하게 관심이 안철수로 쏠리잖아요. 그나마 저쪽 입장에서 다행인 게 국민의 짐에는 그래도 나경원이라고 하는 후보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뭐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나경원한테 어제 불어 면죄부를 줘버렸잖아요. 나경원 무혐의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하고 나경원의 대립 구도가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야. 양강이 딱 서잖아요. 나머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경원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거고 안철수는 이미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협상 조건 때문에 안철수를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김종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전략을 취하면서 안철수가 굽히고 들어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굳이 국민의 짐에 안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밀당들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이슈가 되긴 하는데요. 그건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벌어진 지금까지 선거를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 선택을 못 받을 만큼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일부의 중도와 소위 말하면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움직여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박원순 시장의 유책 사유로 선거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여러 선동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종인의 고민을 나는 알 것 같거든. 뭐냐? 나경원과 안철수는 정치권 내에서 비호감도가 일일이 다툴 만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중도층에서 사실 손이 좀 가기가 껄쩍지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지금 김종인 등이 찾고 있는 후보는 딸이 마약하기 전에 홍정욱 같은 거예요. 맞죠. 뭔가 이력도 꽤 있고 이미지도 괜찮고 외모도 좀 더 좋겠지. 나이도 좀 젊고. 근데 그런 사람 못 찾아. 결국에는 나경원과 안철수 중에 후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답안지를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뜻에서 저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예상하거니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안철수가 나경원을 막 공격한다든지 이 방식으로 찢어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중요한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서 박원순 시장 자체를 그냥 성추행한 사람으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라리 거기에서 첨예하게 논쟁을 만들어버리는 것보다는 약간 좀 논쟁 자체를 좀 쉽게 할 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서 성추행이 맞네 아니네 해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한테 맞다 이런 좀 프레임을 이렇게 쟁점을 좀 이동을 시킬 목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 마치 그런 것 같은 모양새는 좀 기분이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하고 안 누구요? 안철수 달리기 하시는 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래요? 서울에서 아마 안철수 배 마라톤 대회가 열리지 않을까. 서울시장 배 마라톤 대회. 뭐 그런 거 하면 되시겠다 그러면. 아니 되면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도 마라톤을 완주를 한 10대 해봤거든요. 젊었을 때 얘기해요. 몇 킬로요? 지금 못 뛰어. 몇 킬로? 풀코스 와. 40.19km 마라톤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도 한 12시간 걸리면 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송의 컨셉을 잡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방심하면 안 돼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방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죽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전쟁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사기가 죽어 있으면 전쟁 죽어도 못 이겨요. 전쟁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뻔한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패싸움을 했다고 쳐 어렸을 때. 무얼로 이기는 줄 아십니까? 짱돌? 사기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빵이 중요해요. 앞에 나가는 선방. 진짜로 그래. 그것이 전쟁의 축소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병사들이 사기가 죽어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180석이 아니라 280석 갖고 있어도 못 이깁니다. 사실 저쪽이 노리는 거 그거죠. 사기 죽이는 거. 니들 180석 갖고 있으면 뭐해? 우리는 여론으로 이긴다. 그래서 온갖 적폐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사법부에 숨어있는 사실상 검사인 판사 새끼. 내가 검사인 줄 착각하는 법적 일행이 사실은 검사님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짐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우리 쪽 사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죽어서 서로 내부 뒤지고 볶게 싸우는 게 저쪽이 바라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건 이해하지만 포기하는 형태로 지지를 처리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게 갖고 있었지만 4대 악법 개정에 실패하고 지지율이 떨어져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날치기라도 해서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국민들이 뒤를 받쳐줘야 날치기를 해도 하고 뭘 해도 하는데 말 그대로 지지율이
바로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 버리고 있고 다 노무현타 언론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죠. 숫자가 많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다음번에 내가 선거가 돼야 숫자가 많아도 내가 나를 따르라 하고 밀어붙이는 거지.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내가 다음번에 당선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 안 움직입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싫어요 눌러달라고 했잖아요. 싫어요. 330분이 달아주셨는데 진짜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는 12,000개 정도 달렸습니다. 이분들께도 이런 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말이 좀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때는요. 잠시 떠나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소한 뉴스와 포털을 보지 마세요. 월요일이 되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슈가 다이나믹한 나라야. 그 문제로 굉장히 많은 막 이어진이 생기거나 그럴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냥 사과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끝내자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거치면서 여러분들 포털이나 뉴스 보지 마시고 재밌는 드라마도 보시고 펜트하우스도 보시고. 팬티하우스요? 그럴 수 있지.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새치어가 그럼 어떻게 붙이면 안 돼. 예,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예전 영화 중에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렇게 모가디슈에서 미국 특수부대가 고립돼가지고 막 싸우는 영화. 그 영화 보고 있으면요. 미국 특수부대들은 막 총알도 없는데 뒤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막 쓰러지고 맨날 막 대포하든 날라오는데 아군 헬리콥터는 못 뜬다 그러고 장갑차는 안 오고 고립돼가지고 막 분쇄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보고 있으면 아 미군들이 지는구나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요. 실제로 소말리아군이 2,000명 죽었고요. 미군 14명 죽었어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관점을 우리 편 입장에서 봐요. 우리 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조국 교수님 안타깝고 정경심 교수님 안타깝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진다고 생각해. 우리는 왜 맨날 밀리고 우리는 왜 맨날 부족하고 의석은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정경심 교수님 저 고난을 당하는데 추미애 장관님 저 고난을 당하는데 민주당 뭐하냐 하는데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관점을 살짝만 높여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란할 때 상대방은 지금 뭐하고 있을지 윤석열은 지금 뭐하고 있을지 과연 이재용은 지금 무슨 생각? 오메 이름 말해본다.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이재룡? 아 이재룡. 이재룡이라고 있어요. 탤런트. 이재룡이라고 있어요. 제드래곤이라고 있지. 제드래곤.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리 펴고 잘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초조하고 우리만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들도 겁먹고 있고 저들도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칼을 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예. 제가 일찍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마무리 멘트 하면 또 말하고 싶죠. 오늘은 내 탓 아니다. 다시 이 정도는 다시 원래 40분에 끝나기로 했잖아. 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송 작가랑 둘이 머리를 맞대고 수요일 날 그랬어. 야, 우리 방송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편성에 있어가지고 수요일은 정경심 교수 그렇게 된 날이거든. 방송 어떻게 해? 주제가 완전 다른데. 그래서 금요일로 미뤘어요. 근데 오늘 또 낮에 송 작가랑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방송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송도 접었다는 거야. 한참 생각을 했죠. 이럴 때는 정치 이야기 안 듣고 안 보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방송을 듣거나 보는 사람들도 뉴스, 포털 이런 거 안 보고 주말에 그냥 밖에 못 나가니까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그냥 주말 보내다가 월요일엔 다른 이슈로 찾아오는 게 가장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새날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